예, 잘 계셨습니까? 하고 여러분, 계속 사랑들 하고 계시죠? 네, 저 말고 물상을, 명리를. 네. 요번에는요, 글자가 작다 보니까 화면을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갖고,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저 뭐야? 하고 놀라실 수도 있는데, 양해하십시오. 네. 지지는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추나 추동의 원리부터 해갖고 이 연속적인 걸 들어가려면요 끊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설명을 쭉 이어서 할 거지만은 나중에 편집할 때 자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학우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일단 지제 연속성 때문에 쭉 이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편집이 살짝 미끄러우지 않을 겁니다만은 이해를 하십시오. 네. 일단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죠. 추나 추동. 예. 아침, 점심, 저녁, 밤. 조주, 석야. 네. 이런 원리에서 왜 봄이고 왜 여름이냐. 일단 봄이라는 건요, 쳐다본다. 예. 우리가 뭔가를 본다고 하죠. 볼전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겨울에 꽝꽝 얼었던 그런 들판에 눈이 녹고요. 땅이 녹아서 새싹이 났어. 새싹이 이쁘게. 쳐다보시죠. 그래서 본다. 네. 그러고 나서 그 새싹이 어떡합니까? 쑥쑥 자라나갖고 뭔가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는 매에 열렸다. 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나무 기둥이 있고요. 기둥이 있고 뭐 가지라고 칠게요. 가지. 네, 가지가 하는 그 가지. 그러고 나면은 조금 더 얇은 매, 거기에 뭐가 매달리냐? 열매. 그러니까 매에 매달렸다 해서 열매인데 그게 여름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옛날에 너 잘못하면 매된다 할 때 그 매라는 게 이 두꺼운 기둥이나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회초리 같은 거 있죠. 그걸 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매된다는 얘기가 그 뜻인데 열매는 뭐냐? 그 매에 매달렸다. 그래서 여름에는 열매가 맺혔다 해서 여름이고요. 그런 열매가 맺혔는데 그 열매 먹으면 어때요? 맛없죠. 시금털털하고 아무 맛도 없어요. 어떻게? 가을까지 기다리셔야 돼. 가을까지. 가을은 무슨 얘기냐면요. 갈무리, 응축됐다. 기운이 발산된, 우리가 봄에서 피어난 기운이 여름에 크게 발산되죠. 그럼 이게 언제 뭉치겠어요? 가을부터. 그러니까 가을에 뭉치고 뭉쳐서 갈물이 됐다. 그래야지만이 열매가 달고 맛있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을은 갈물이 됐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겨울은 무슨 얘기냐면은 쉴겨울이 생겼다. 왜? 봄에서 일하고 여름에 봄부터 여름까지 실컷 일해서 가을에 추수했죠. 그럼 겨울은 어떻게 해요? 쉬어야죠. 푹 쉬어야지. 네. 그러다 보니까는 왜 쉴 수밖에 없느냐.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개수 얘기할 때 끝개자 기억들 나시죠? 네. 사방에서 화살이 오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 끝났다. 이런 뜻이고요. 잠시만요. 예, 목이 좀, 물 좀 마셨어요. 네. 겨울이라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람이 불고 눈이 내려서 얼고 그 얼음이 살얼음이 돼서 바람에 날아다니다 보면은 사람이 피부가 상하고 그러니까 얼음 조각에 뵐 수 있어요. 몸이. 그래서 쉬어라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쉴 겨울이 겨울이 됐다.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 이걸 계절적으로 얘기하면 추나 추동이 되겠죠. 그런데 하루를 놓고 얘기하자면요. 아침 조자, 낮 주자, 저녁 석자, 밤 야자.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밤, 아침 조자, 낮 주자, 저녁 석자, 밤 야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년도 4계절로 구분하다 하면은 하루도 4단계로 구분하고요. 그래서 추나 추동이 된다면은 조주석예가 되고,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추석 얘기할 때
가을에 저녁 무렵, 추석, 가을 축자, 저녁 석자. 이게 추석이라고 얘기했었던 거고. 자, 동서남북 추나추동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계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옛날 시대는요, 이렇게 수가 밑으로 있고, 동서남북 얘기할 때, 지금의 지도를 보시면은요, 북쪽이 위에 있고, 남쪽이 밑에 있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수를 밑에서 썼고, 화를 위에다 썼죠. 왜? 오행의 원리상 물이라는 건 밑으로 내려가고 불은 위로 올라가죠. 염상격, 윤합격, 기억들 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수를 밑으로 놓고 화를 위로 놓다 보니까 동쪽이 이쪽이고 서쪽이 이쪽입니다. 네. 그래서 서양과는 반대, 지금의 지도하고는 반대적인 개념이죠. 지금의 지도라는 게 옛날 그 뭐라고 할까요? 지금의 지도라는 건 일단 서양의 이 독도법이 유래가 돼서 지금 우리한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방식으로 보는 방식이고, 우리 동양에서는 이렇게 겨울, 봄, 여름, 가을, 수, 목, 화, 금. 토는 뭐예요? 중심이죠. 중심. 그래서 이걸 오행을 소리로 얘기하면은요, 이게 중심을 갖다가 궁이라고 해요. 궁소리. 뭔가 중심을 잡아주는 소리. 그 다음에 궁상각치우라고 할 때 봄의 소리는 뭐냐? 이걸 각이라고 합니다. 왜 각이냐? 겨울에 이제 눈이 많이 와서 움직일 수가 없던 그게 겨울이잖아요. 그럴 때는요, 겨울 바람에 문풍지가 떠는 소리, 우웅 하는 거, 바람 소리 우웅 하잖아요. 그 각치우 할 때 이게 우의 소리예요. 그러면은 왜 이걸 각이냐면은요, 까치가 깍깍대고 우는 소리예요. 왜 그런 까치가 깍깍대고 우느냐? 간단합니다. 까치가 머리가 좋아서요, 자기네 동네, 자기네 지역에 낯선 이가 오면은 깍깍거려요. 대비하라고. 야,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왔어. 까치가 울어서 반가운 사람이 온다. 이런 뜻이 왜 그런 말이 나왔냐? 그런 속담이 왜 나왔냐면은, 한 겨울 내내 통행이 윗마을 아랫마을조차도 왕래가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런데 눈이 녹으니까 윗마을 아저씨가 잘 계실까 안 계실까, 겨울 내 별탈 없으실까 안 탈이 나셨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봄에는 인사차 마시를 갑니다. 그러면은 까치가 볼 때는 외지 사람이 왔다, 소위 외지 것이 왔으니까 우리가 대비하자 해서 깍깍거리고 우는 거. 그런데 사람 입장에서는 겨울 내내 사람이 그리웠다가 반가운 이가 온다. 그래서 까치가 울면은 반가운 사람이 온다라는 그런 말이 우스갯소리로 전해져 왔던 겁니다. 그래서 봄의 소리가 닭이고, 여름 소리는 풀벌레가, 여치, 풀무치, 풀벌레 오는 소리죠. 그게 치가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요, 여름에 풀벌레가 울고 나면은 가을에는요, 빨리빨리 물건을,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쉬어야 된다고 했죠. 겨울에는 꼼짝해서 못한다고 했잖아요. 함부로 못 다닌다고 했죠. 그러면은 가을에 빨리빨리 물건을 팔고, 하나라도 더 물건을 팔고, 또는 추수를 한다든지 뭔가 준비를 해서 뭐를 해야 돼요? 겨울나기, 겨우살이를 준비해야 되는 게 가을이죠. 그것이 마치 옛날에 은나라를 상나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상인이란 말이 그때부터 유래가 된 건데, 자, 왜 이건 사실 우리 동이족 입장에서는 되게 슬픈 내용이에요. 왜 슬프냐? 은나라가 왜 상나라가 됐느냐? 은나라를 멸한 나라가 주나라죠. 주나라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한족이 세운 나라예요. 근데 은나라는 동이족이 세웠다고 하죠. 만약에 똑같은 한족이 세웠던 은나라라면은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했을 때 은나라 사람들을 무시할 이유가 없죠. 같은 족인데. 근데 안 그랬죠. 그래서 그때 당시 나라가 망한 은나라 사람들이 행상을 하고 떠돌아다녔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물건을 팔러 다니는.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말이 상인이다. 그래서 은나라를 다른 말로 상나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가을에 상소리, 궁상각치우 할 때 그 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철학 맞은 소리, 쓸쓸한 소리, 겨우살이를 준비해야 된다, 빨리. 그래서 철학 맞고 쓸쓸한 소리가 상이에요.
자, 그래서 토의 소리가 궁이라면은 목의 소리가 각이고 화의 소리가 치고 금의 소리가 상이고 수의 소리가 우라는 것. 궁상각주의 뜻이 이런 뜻이고요. 이게 오행의 특징이고. 자, 목은 어떻게 우리가 쳐다보는 거죠. 본다고 했죠. 그럼 눈으로 봐요, 뭘로 봐요? 당연히 눈으로 보겠죠. 네. 그래서 목을 눈으로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안 적을게요. 그냥 옛날 얘기 듣듯이 그냥 들으세요. 이런 거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알면 돼. 봄에는 바람이 불까요, 안 불까요? 봄에 바람 많이 불죠. 왜? 겨울의 차가운 기운과 봄의 따뜻한 기운이 서로 호환이 돼야 돼. 동장군이 물러나야 되죠. 겨울의 기운이 물러나야 돼. 그래서 봄에 바람이 와갖고 초목에 생기를 불어 넣어야 돼요. 그게 봄이야. 그게 봄바람이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봄은 음의 시작일까요? 양의 시작일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셔서 어이가 없으시죠? 예, 양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는 양의 시작이 돼갖고 양의 극성함을 됐다가 음의 시작이 돼갖고 음의 극성함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음양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색깔 좀 넣을게요. 네. 양의 시작이 쭉 올라갔다가 양의 극성함으로 쭉 흘러갔죠. 네. 이게 양이라면은 음이 시작이 됐다가 쭉 흘러갔죠. 그러면은 요 사이가 이렇게 금이 가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요. 태극을 이루는 거. 이게 양의 기운, 그 다음에 음의 기운, 이런 식으로 태극이 진다는 거. 네. 이게 그래서 지지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연결이 되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냥 옛날 얘기 듣듯이 들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양의 시작이 될 때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따질 때요. 여자는 음입니까, 양입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어요. 남자는 성기가 나와 있다. 그래서 남자다. 여자는 들어가 있다. 네. 그 다음에 남자의 몸은 밋밋하다고 했죠. 밋밋한 건 음이고 나와 있는 거 돌출된 게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몸은요. 겉으로 볼 때 밋밋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제일 중요한 궁, 남성의 궁, 성기가 나와 있어서 양이죠. 그럼 여성의 몸은요. 손으로 표현하려니까 이상한데 굴곡이졌습니다. 네, 굴곡. 알다시피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갔죠. 그게 보이는 건 양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여성의 성기는, 여성의 궁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음이에요. 그러니까는 남자는 성기가 나와 있어서 양의 대명사에서 성기가 나와서 남자라면은 여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음인 여자 입장에서 볼 때 봄에 바람이 들면은 양기가 들어오죠. 그러면 음양의 조화가 생각이 나요. 음양의 교류 때문에. 그래서 소위 말해서 여자가 봄에 바람을 타면은 옛날에는 뭐라고 했죠? 봄바람 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남자는요 양기라고 했죠. 양의 대명사라고 했죠. 그러면은 가을부터 어떻게 돼요? 음이 시작되죠. 그래서 가을에 남자가 바바리 깃을 세우면은 뭔가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실현의 아픔을 달래는 거죠. 네. 그래서 남자는 가을을 타고 여자는 봄을 탄다. 왜? 음양의 조화다. 음인 여자는 양의 기운이 들어올 때 마음이 설레고, 양인 남자는 음의 기운이 들어올 때 마음이 설렌다. 이거 역시 어떻게? 음양의 조화다. 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네. 우리 하고 여러분은 신들면 물 한 잔 마시고 들으셔도 돼요. 봄에 바람이 난다고 했죠. 봄에 바람이 불어서 생기가 들어간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요 기운이 극성하고 소위 말해서 무거워지고, 그 다음에 가을에 서늘해지고 겨울에 다시 또 차가워지죠. 그게 추나추동의 원리고 우리가 1년에 4계절의 원리고. 그러면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입춘, 우수, 경치, 춘분, 청명 할 때
이파까지. 자, 임묘진 목이라고 하죠. 요 글자의 생김새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인이라는 글자는, 묘라는 글자는, 진이라는 글자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가, 요 특징을 아셔야지만이 그래도 우리가 명리를 하고 물상을 하고 학문을 하는데 글자의 원리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이 뭔가 누군가와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공부라는 거는 신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문을 통해서 뭔가 연구를 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의 대답을 받고 하는 분하고의 차이가 뭐냐? 그분들은 신이 가르쳐 주는 거 알 수가 있지, 저절로. 그런데 우리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알고 이해를 하고 그걸 응용할 때, 그럴 때 이게 학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목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생겼고, 묘목은 어떻게, 진토는 어떻게, 그 글자들의 원리를 알고 글자들이 만들어졌으면 그 숨어있는 뜻을 알고 그런 걸 찾아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제부터 임과 묘와 진의 글자의 생김새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자, 그러다 보니까 칠판을 협소하고 좀 참 누추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뭐 여기다 쓸게요. 네. 자, 임목이라는 글자는요, 이렇게 요 꼭대기에서 우주를, 그러니까 지붕을 뜻해. 지붕. 한마디로 말하면 우주, 그 하늘, 예, 하늘인데,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집의 지붕 같은 역할을 한다면은요, 하늘로 태양이 떠오르는데, 태양인데 그 모습이 땅 위에서부터 쏟아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태양이 아직은 떠오른 게 아니야. 떠오른 게 아닌데 하늘로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다. 요 글자가 임목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양기가 막 장생한다, 샘솟는다. 그래서 포태법에서 말하면은 이 임목이 화의 장생지가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인시가 태양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려고 막 준비하는, 그래서 이때는 피어나기 위해서 이 속된 말로 발돋움하는 시점. 왜 발돋움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자, 우리가 이건 수업이니까 수업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시에 이제 남성의 생식기가 발기가 되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한테는 돈도 꿔주지 말라는 말을 했어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요, 남성의 생식기는 양기의 대명사죠. 다른 말로 약물이라고 합니다. 약물. 근데 양기의 대명사니까 양기가 장생하는 그 시점에서는 그 양기의 영향을 받아서 생식기가 발기를 해야지, 필발자, 일어날 기자, 일어나서 피어 올라야지만이 얘가 양기가 섰으니까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빌려줘도 갚을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 잠이 일찍 깨죠. 왜 일찍 깨느냐? 양기가 피어나야 될 시간에 양기의 기운이 다 됐기 때문에 그 양기를 채우기 위해서 잠이 일찍 깨면은, 꼭 일찍 깨신 분은 어떻게 해요? 동네 마실 다니시죠? 네. 왜 동네 한 바퀴 돌다 보면은 태양의 그 이른 새벽에 양기를 받기 위해서, 본인들도 모르겠지만 본인들의 그런 뜻으로 하시는 게 아니지만은 양기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일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간의 기운이 허해서 그래요. 목을 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너무 말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것도 그냥 옛날 얘기처럼 들어주세요. 요즘에 뭐 비아그라니 무슨 이런 게 남성 그 성기를 위해서 강화시킨 약품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약품을 쓸 때 문제점이 뭐냐면요, 간이 안 좋으면 못 써요. 그래서 의사의 처방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약품을 못 쓰는데, 그럼 왜 간에 문제냐? 간이라는 게 피의 저장소, 혈액이 뭉쳐있는 일종의 화학 공장, 피의 저장소예요. 그래서 남자의 성기 해면체이기 때문에 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피가 들어가서 그것이 피어날 발자, 소위 말해서 이제 발기라고 하죠. 필발자에 일어날 기자, 해면체, 그러니까 물 대신 피라고 하죠. 그 피가 어디에 고여 있느냐? 간에 뭉쳐 있다가
남성이 성적인 자극을 받을 때 그 기운이 거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간이 튼튼하면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10대나 20대 이럴 때는요, 간이 좋으니까 소위 말해서 하룻밤에도 2번, 3번 많은 횟수가 가능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간이 쇠락했으니까 목의 기운이 다 했으니까. 그래서 새벽에 발기가 안 됐다는 얘기는 목의 기운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불쌍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 목의 기운을 찾으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는 게 기운을 모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게 임목의 글자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묘목의 글자는 뭐냐? 물론 이제 동물적인 특징은요,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일단 묘목이라는 글자는요, 어떻게 요 글자나 문문자죠. 네. 근데 이건 어떻게? 이건 문을 닫힌 모습, 이건 문이 열린 모습. 무슨 얘기를 할까요? 자, 왜 문을 열어야 되느냐? 왜 문을 닫아야 되느냐? 겨울에 추울 때 문 열면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죠. 그런데 우리가 입춘 당시에는요, 봄이긴 한데 봄이 쓰긴 섰어. 그때 추워요, 따뜻해요? 아직 추워. 그렇죠? 입춘이라 하더라도 추워, 아직은. 그런데 입춘이라는 우수진한 경칩이야. 놀랄 경자, 칩거에서 놀란 개구리가 튀어나온다는 경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요, 기운이 나름 따뜻하니까 집안에 있던 묵은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야 돼. 그러면 뭘 하느냐? 봄맞이 대청소를 합니다. 봄맞이 대청소. 그럼 대청소할 때 문을 닫아놓고 해요, 열어놓고 해요? 너무 멍청한 질문했죠? 네, 당연히 열어놓고 하죠. 그래서 묘라는 글자의 특징은 뭐냐? 봄맞이 대청소를 한다. 예, 묵은 기운과 새 기운을 바꾼다. 이때부터 사람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봄이긴 봄인데 입춘이잖아요. 이때는요, 누가 활동하느냐? 새벽에 종교인들, 새벽 예불 하시는 스님들이라는 이런 종교인들은 이 인시부터 활동을 하지만 일반 속세인들은 묘시부터 활동을 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도 일찍 일어나서 아침 일찍 새벽밥 드시고 농사 가려고 하지만 그때 언제부터? 묘시는 돼야지 움직이게 돼요. 인시는 성직자들이라든지, 사실은 이건 인시에 스님들이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 시간에 일찍 안 일어나시면은 뭐 출가인이 그렇잖아요. 생리적인 현상이 생기면 그거 참 난감할 거 아닙니까? 네. 일찍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네. 자, 그래서 종교인 비하는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네. 묘라는 글자의 특징이 이렇게 문을 열어놨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요, 기운의 소통. 그 다음에 이 문을 열어놨다는 얘기는 부지런하게 깨끗하게 청소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진이라는 글자는 어떻게 생겼느냐? 봄에 땅이 녹으면은 뭐가 생긴다고 하죠? 요즘은 좀 힘들겠지만 옛날에 아지랭이가 생겼죠. 아지랭이. 네. 진이라는 글자는 언덕, 그러니까 소위 말해 땅이에요. 언덕. 이게 평지, 언덕, 요걸 합쳐서 얘기했다면은 요 글자가 을목이, 우리가 갑을 변경할 때 기억나시나요? 을목이 새싹이 꿈틀꿈틀 올라간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그것은 뭐였냐면은요, 씨앗이 들어가 있었던 거. 소위 말해서 이제 들립자를 거꾸로 쓰는 거. 그러면은 이게 들어가는 거를 요걸 뒤집어서 거꾸로 한다는 얘기는요, 요 글자입니다. 들립자를 이제 뒤집어서 글자가 좀 그렇지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위로 올라가는 거. 복잡하죠? 그러니까 간단해. 이 새싹이, 그러니까 씨앗이 올라가는데 위로, 윗상자, 위로 올라가는데 들어왔던 게 거꾸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 글자가 요 글자입니다.
그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요때부터는요, 부지깽이를 심어도 싹이 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농번기에 농사를 짓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바쁘겠죠. 이때까지는 농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면 직접적으로 이제 모내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꽃 피는 춘삼월 할 때 그 춘삼월이니까. 이때부터는 정신없이 바빠져야 돼. 그래야지만이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심는다고 합니까? 우리처럼 이제 서울에서 큰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 모내기 한다고 하잖아요. 이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진월부터. 그래서 식목일날 나무를 심는 거 묘목이죠. 정확히는 묘목을 심는 게 이때부터예요. 그래서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절에 그때가 식목일 전후입니다. 네. 청명절 전후를 통해서 식목일날로 만든 거죠. 그때 심으면 부지깽이도 싹이 난다. 이런 말씀이 나온 거고요. 이 글자가 임묘진. 이게 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태양이 솟아오른다. 양기가 샘솟는다. 그 다음에 문을 활짝 열어서 묵은 기운과 새 기운을 바꾼다. 교차시킨다. 그 다음에 농번기 시작을 알리는 모내기를 통해서 피어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봄의 특징이고, 자, 동물의 특징이나 시간적인 특징은요, 한꺼번에 다 하면 지루하니까 일단 글자 원리부터 하고 다시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다음에는 사오미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뱀이죠. 뱀사자인데 원래는 이게 뱀의 특징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물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했으니까 이 글자의 생김새는 뭐냐면요, 뱀이 참 그림을 못 그리는데 뱀이 또아리 틀죠. 또아리 이렇게 또아리를 트는데 머리를 삐죽하고 이게 뱀 혓바닥이에요. 네, 머리를 삐죽하고 서 있는 모습. 또아리 틀면서 머리를 이렇게 세워서 혓바닥을 낼름거리는 그 모습을 본뜬 게 뱀이에요. 이게 사라는 글자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사라는 글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저희 이제 물상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병화에 뿌리기도 하고 정화에 뿌리기도 해요. 근데 뱀의 특징은 뭐냐면요, 냉혈 동물인 동시에 정력의 상징. 소위 말해서 이제 옛날에 왜 뱀탕 막 많이들 먹는다고 뭐 태국이나 어디 이런 데 막 그 뱀 보식 관광 그런 거 했었죠. 네. 뱀이라는 동물이 재밌는 거는 주역의 괴를 알면 답이 나오지만은 잘못 이해를 하면은요, 차가운 냉혈 동물인데 왜 정력대가 됐을까? 반대로 돼지는 겉이 되게 뜨거워. 열병 나면 돼지는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라는 동물은 겉은 되게 뜨거운데 속이 냉하다 보니까 우리가 돼지고기 먹고 몸보신했다는 얘기들 안 하시죠. 그런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뱀 생라탕이나 뭐다 이런 뱀 같은 거를 뭐 해서 먹고 나면은 뭔가 뭐 몸보신을 했다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뱀의 특징은 동물 얘기할 때 나올 거지만 일단 글자의 모습은 이렇게 뱀이 또아리를 틀으면서 머리를 쳐들었다. 네, 이거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모아라는 특징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가장 극성하게 활동하는 시점, 아까 모내기 한다고 했죠. 자, 요때 4월이 되잖아요. 이때는요, 사시고 4월이 되면은 피를 뽑고 열심히 이 농사를 위해서 이제 소위 말해 모내기를 다 하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작업을 또 해야 되죠. 시간대로 사시면은요, 엄청나게 바쁜 시간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계절도 바쁘지만 사람도 바빠요. 어떻게? 우리가 직장인들 아침에 출근하셔갖고 차 한 잔 마시고 업무 준비하시죠. 가장 능률적인 시간이 언제일 것 같아요? 하루 중에서 언제 가장 능률적으로 일을 하느냐? 출근을 해서 요 시간, 점심 먹기 전까지 4시, 그렇죠?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옛날 시간으로 하면 9시부터 11시지만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9시 반부터 11시 반이죠. 이때가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일의 능률이 커지는 시간입니다. 점심 먹기 전에.
자, 그러고 나면은 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후 시가 되면은 점심을 먹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몸이 나른해지잖아요. 네. 근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오라는 글자가 왜 나왔느냐? 이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이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장마철, 그 다음에 태풍이 장마철에는 봄에서 끝나면서 여름이 시작할 때 장마가 온다면요. 태풍은 여름이 끝나면서 가을이 올 때 와요. 그러니까는 봄에 장마가 이제 봄이 끝나면서 여름이 시작할 때 장마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장마 이후에 뭔가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야 돼요. 장마철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아무래도 다니기가 위험하니까. 그러고 나면은 장마가 끝난 다음에 돌아다녀야 되는데 돌아다닐 때 걸어 다니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말 타고 다닙니다. 네. 그 다음에 5월이라고 했잖아요. 5시 5월. 자, 요때는 돌아다니는데 이제 태풍이 올 것도 대비해야 되죠. 역시 또 다니면서 살펴봐야 돼요. 이게 5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 타고 다닌다는 것이 이제 이 동물상으로 말이 되는 건데 글자의 원리는 이거예요. 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미월로 넘어갈 겁니다. 미라는 글자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이야 소고기가 맛있고 뭐 그렇잖아요. 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뭐냐? 소고기죠, 사실. 양고기는 우리한테 별로 입맛에 안 맞는데. 그런데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소고기 함부로 먹어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재산 목록 1호인 소고기를 함부로 먹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돼지고기는 종갓집에서만 잡는 거고, 그나마 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다라고 하는 고기가 뭐냐면요, 양고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라는 글자는 만미자에서 따온 거예요.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양고기. 그게 맛있다 해서 미. 그런데 미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닐 미자. 아직은 아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거지만 일단 미라는 글자는 양고기가 제일 맛있다. 만미자에서 따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미라는 글자고 계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몇 시부터 몇 시였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 물어보셨다고 또 화내실라. 1시부터 3시죠. 우리 시간으로는 1시 반부터 3시 반이지만 옛날 시간으로는 1시부터 3시. 자, 이 시간에는요. 점심을 먹고 나른하고 실수를 많이 하는 시간이에요. 왜? 식곤증이라고 들어보셨죠? 사람이 이때 게을러 좀 귀찮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일 마무리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 미라는 글자가 있을 때는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아니다라는 뜻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정이라는 얘기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정. 네. 그래서 미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은 일의 마무리를 정확하게 못한다라는 특징도 있는 거고요. 물 한 모금 마시고요. 그 다음에 미 다음에 나오는 글자 신이죠. 네. 잘 보이실까? 신. 네. 요 신이라는 글자의 생김새는 뭐냐면요. 태양이 번개로 쪼개졌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봄이 끝나가면서 여름이 올 때 장마가 온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올 때 뭐가 온다? 태풍이 온다. 큰 바람이 오죠. 이럴 때 하늘이 우르릉꽝꽝 번개치고 천둥치고 벼락치면은 마치 볼 때 꼭 태양이 번개불에 쪼개진 모습 같다. 그래서 이 낙신자 아래신자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는요 번개가 무성하게 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나쁠까요, 좋을까요? 번개가 많이 치면은 다음 해에는 풍년이 듭니다. 요거는 말 나온 김에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신자진을 수라고 하죠. 만물의 근원은 물이에요. 신자진 수국이고. 자, 근데 신자진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자, 글자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번개가 종자를 자극하면은 꽃피는 춘삼월에 산천초목이 우거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때 태풍이 올 때 번개가 많이 치고 그 번개가 땅속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번개가 쳐서 하늘로 올라가는 번개는 없고 땅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땅속에 쳤던 번개가 종자를 소위 말해서 이제 땅속에 정전기가 숨어 있는 거예요. 번개의 기운이. 그래서 종자가 자극이 됩니다. 그러면은 종자가 자극이 됐던 것이 언제 피어나느냐? 꽃 피는 춘삼을 얘기했죠. 아까 이게 을목이 올라간다. 요게 진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 양기를 머금었기 때문에 종자가 그러니까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때 무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천지 만물이 번개의 영향을 받아서 종자가 돼서 꽃피는 춘삼월에 드러난다. 이게 천지 만물 신자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시작이 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때 이 번개가 쳐야지만이 그의 농사가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라는 글자는요, 술주자죠. 자, 근데 이게 술주자인데 원래 이 유라는 글자는 뭐냐면은요, 해곡식. 우리가 이제 유는 가을이고 추석을 뜻하잖아요. 중추가절할 때 가운데 중추, 가을의 중간. 그래서 추석을 뜻하는데 해곡식을 그러니까 추수를 했잖아요. 추수를 했으면 그 해곡식으로 뭐를 하죠? 술부터 담습니다. 그러니까 요 유라는 글자는 이제 술주자에 제가 썼잖아요. 생김새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릇을 뚜껑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술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립을 마음에 안 든 다시 제가 유치원 때 미술학원 안 나와서 그림을 못 그려요. 네. 이걸 뚜껑이라고 치고 이게 술병.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거 뭐예요? 이게 술. 그러니까는요, 해곡식을 갖고 술을 담아갖고 병에다 담은 모습이야. 그럼 왜 해곡식을 갖고 술을 담을까요? 하늘에, 조상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거.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표하는데 곡식을 추수해갖고 그걸 가지고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 그게 그러니까 병에 술을 담는 모습. 그래서 술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유금의 유라는 글자가 생김새가 이거예요. 요게 짝대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예, 이게 주둥아리, 이게 뚜껑, 이게 유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 해곡식을 갖고 술도 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뭘 대비해야 되냐면요, 겨울에 먹을 거 없어요. 요즘에 우리 뉴스 보면 막 멧돼지가 이 속된 말로 말해서 이 민가로 내려와 갖고 사람을 많이 놀래키죠. 옛날이라고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예요. 자, 농사를 다 지어갖고 창고에다가 물건을 쟁여놨죠. 근데 멧돼지들이 와갖고 그거를 파먹거나 캐먹거나 하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겨울에 눈이 오기 전에 사냥을 가야 돼요. 근데 자, 사냥을 가는데 사람이 혼자 가갖고 효율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죠. 술이라는 글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술의 특징은 뭐냐? 사람이 창을 들고 사냥을 가는데 이게 왜 사냥을 가야 되냐면은 동물들이 먹을 게 없어서 민가로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피해를 보거나 민가에 있던 곡식을 뺏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냥을 가는데 사람이 창 들고 가는데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개랑. 예. 개, 멍멍이. 그래서 이 술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는 산에 사냥을 갔다가 술이라도 한잔 하죠. 왜냐면은 가을이 이제 끝나가면서 겨울이 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침이나 저녁을 쌀쌀하니까 몸을 데피려고 술을 한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술이고, 그 다음에
같이 가는 동물이 개고, 이게 술이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신유술, 가을에 대한 얘기를 했죠. 글자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해자축, 겨울. 자, 이제 봄, 여름, 가을에서 이제 마지막 겨울입니다. 해라는 글자는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추수도 끝났고, 사냥도 끝났어요. 그럼 할 게 뭐 있어요, 겨울에? 애 만들어야죠. 애 만드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라는 글자는 뭐냐면요, 사람이 남자를 뜻해요. 한자권에서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여자는 계집 여자를 뜻해요. 이렇게. 여자와 남자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애 만드는 거 해. 그쵸? 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는 요때 사람도 다산, 옛날에는 자식이 많은 게 재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네, 자식을 만드는 거. 그래서 이때 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무 목자가 붙으면 이게 이제 시액자가 되잖아요. 소위 말해서 다음에 자식을 위해서 이 남녀 간의 성적인 교합하는 모습, 그걸 뜻합니다. 이게 해입니다. 그러고 나야지만이 잘하는 글자가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로 자시에는 자자, 네, 해시에는 하고 자시에는 자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잘하는 글자는 어떻게 나왔느냐? 아들 자자죠. 요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들이 이제 사람이 이 글자의 원리니까, 예, 오해는 하지 마시고, 남자한테 나와요, 여자한테 나와요? 사람이 여자한테 나오죠. 다리 밑에서? 아니죠. 사실은요, 머리부터 나오는데 여인의 옥문이라고 하죠. 옥문에서 머리가 쑥 하고 나오는 모습, 이게 자예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머리가 나오는 모습, 이게 자입니다. 자식이 나올 때의 모습. 네. 그래서 요 시점에서는 모든 것이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그때 집안에서 애 낳으면 거기에다 다 집중되잖아요. 예. 그게 자의 특징입니다. 소위 말해서 자식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번창할 수도 있고 멸문을 할 수도 있고, 그게 뭐예요? 우리 가문이 대를 이을 수도 있고 멸문이 될 수 있죠. 그게 자식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자라는 글자가 여러 가지 의미 있지만은 번성이냐 쇠멸이냐의 뜻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이냐 양이냐, 음과 양의 대명사, 자식을 기점으로 해서 음의 시간 양의 시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멸문이냐 번창이냐, 음양의 교차점이 또 자식이 되는 거고요. 이게 자라는 글자라면은 이거는 이 시간대는 뭐예요? 한겨울이죠. 네, 한겨울이고, 겨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가 동지라면은, 그러고 나면 마지막 남은 겨울 하나가 뭐 있죠? 섣달. 네. 흥부할 때 놀부가 나가라고 하니까, 아이고 형님, 이 동지 섣달, 이 춥고 긴 밤에 어딜 나가냐고 막 징징 거렸잖아요. 동지와 섣달, 자월과 추월, 가장 추운 시점이죠. 요때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은 농사도 못 짓죠. 농사를 못 지면은 소는 뭐를 해요? 배불리 먹여줘야지. 왜? 봄에 밭 갈고 논 갈고 막 그러려면 소를 살 좀 찌어갖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소가 한 달 내내 생일이야. 그러니까 원래 이 축이라는 글자는 뭐냐면은요, 손이 묶였다. 할 게 없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때 사람은 손이 묶였고 소는 살판 난 거지. 한 달 내내, 겨울 내내 뭐 먹어요? 새죽 끓인다 뭐 해서 콩 삶아서 뭐 지푸라기 삶아서 막 해서 소 잔뜩 살찌우잖아요. 한 달 내내 이때 소가 최고의 달이죠. 그래서 축이라는 글자가 끈으로 손을 묶었다, 거기서 따온 글자입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없다. 마치
사람이 할 일이 없다 끈으로 묶였다. 우리가 고인이 되면 누군가가 사람이 살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습니까? 끈으로 몸을 꽁꽁 묶듯이. 이게 축이라는 글자가 사실 무서운 거예요. 금의 마지막 사이축의 창고기도 하면서 이 글자의 생김새가 사람이 몸을 꽁꽁 묶었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글자가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라는 얘기를 한다면요, 동물의 특징과 시간의 특징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길고 지루하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야구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